세계 테니스 선수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테니스 인물백과. 이번 주 저희가 알아볼 선수는요. 투어에서 가장 강력한 포핸드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선수죠.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레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이 있는데요. 보통 경기 시작 전에 선수 이름이 나올 때 옆에 국기가 나오잖아요. 루블레프와 메드베데프는 왜 국기가 없는 건지 아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홍보를 할 때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투어에 러시아 선수들이 특히 많이 있잖아요. 이 선수들 모두 국기를 삭제했습니다. 한동안은 영국에서도 비자 발급이 안 돼서 윈블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도 러시아의 동맹 국가로서 전쟁에 참전을 해서 역시 국기가 삭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루블레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네. 최근 이제 테니스계에서 가장 핫한 주제였던 그 ATP 500 대회 4강전 네. 루블레프와 부블릭 4강 경기에서 이제 루블레프가 선심에게 소리를 질러서 실격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실격을 당했나요? 네, 바로 실격이 당했고요. 그냥 실격 당한 정도가 아니라 4강이면 꽤 높은 랭킹 포인트도 있었고 상금도 있었는데 전부 다 몰수를 당했습니다. 네,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를 했어요. 이제 부블릭 느낌이 약간 장난으로 테니스 치는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8강, 4강까지 가면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치고 루블레프야 뭐 워낙 열심히 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고 그래서 1세트씩 주고 받으면서 세 번째 세트 돌입을 했는데 루블레프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이미 심기가 안 좋은 상태로 5대5 게임이었어요. 5대5에서 6대5로 부블릭이 잡고 이제 루블레프 서브였던 것 같은데 6대5에서 루블레프 서브 하는데 공이 살짝 나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두바이 ATP 500에서는 그 라인콜이 전자 심판이 아니었어요. 선심이 앉아 있었거든요. 루블레프가 겨우겨우 처리를 했는데 그거를 부블릭은 아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블릭은 아웃 콜을 받아서 루블레프가 점수를 잃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루블레프가 그 자기 쪽에 있는 선심한테 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막 욕을 해요. 욕을 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화를 막 냅니다. 분노. 화를 막 선심한테 얼굴에다 대고 소리를 막 질러버려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선심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서 이제 게임을 이제 그 디렉터 그 메인 마스터 디렉터가 이제 중지시킵니다. 시키면서 이제 찾아가요. 루블레프한테 너 욕했니? 물어봐요. 너 러시아어로 욕했지? 뭐 이렇게. 그 다른 선심이 루블레프가 자기는 러시아를 할 줄 알아서 지금 저 루블레프 선수가 러시아로 이 욕을 했다. 선심에게 욕을 했다. 자기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루블레프를 찾아가죠. 이제 원래 이제 욕을 하면 실격이거든요. 실격입니다. 이제 루블레프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욕은 안 했고 소리만 질렀다. 소리는 질렀으니까. 근데 뭐 fuck이라는 그 단어를 썼냐 안 썼냐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설왕설래를 해요. 약간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아씨라고 하는데 너 발을 붙였는 안 붙였느냐 약간 이런 거 같은 그거를 혼잣말로 했냐 사람한테 했냐 야 이 개 X야 이거랑 아씨 이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아씨를 한 것 같긴 해요.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사과를 할래? 뭐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사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싸웠는데 갑자기 그냥 바로 실격을 때려버립니다. 너 실격. 그러니까 이제 4강전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도 좀 부를 좀 하고 뭐 루블레프를 위한 부였는지 뭐 그 심판에 대한 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 부블릭이 또 여기서 웃기는 일을 합니다. 루블레프가 이제 실격당했으니까 되게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 더 하고 싶다. 나 더 잘하고 싶다. 나 더 쳐도 괜찮다. 나는 전혀 괜찮은데 왜 실격시키냐. 루블레프 편을 듭니다. 오히려. 하자. 그리고 루블레프는 저런 선수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아니다. 친구가 아니라고 또 편을 들어줘요. 편을 들어주는데 이제 루블레프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비디오를 돌려보면 알 거 아니냐. 비디오 돌려달라는 그 요청도 무시를 하고 실격을 시켜버려요. 루블레프가 짐을 싸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루블레프가 제소를 하거든요. 그래도 4강까지 포인트랑 상금을 줘야 되지 않냐. 4강 포인트랑 상금을 받긴 받습니다. 하지만 벌금도 다시 내고 이제 욕은 안 한 걸로 이제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심판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욕을 안 한 게 사실이니까 실격을 바로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해가지고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의 이제 논의 그래서 있죠. 다른 선수들이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반응을 보였던 선수들도 있었죠. 근데 아까 부블릭이 상대 선수마저 내가 알기로 루블레프는 그런 애는 아니다. 안 했을 거다라고 할 정도면 루블레프는 좀 약간 평화를 사랑하는 남자인 것 같은데 평소 인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약간 좀 루블레프 좀 약간 착하다고 소문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코트 위에서는
미친 개처럼 날뛰지만 경기만 끝나면 바보처럼 웃는 루블레프에 대해 알아보시죠. 안드레이 루블레프 1997년 10월 21일 생이고요. 전직 프로복서 아버지, 테니스 코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라켓을 그렇게 주먹으로 치는 건가요? 네, 저도 이제 공부해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주먹에 피가 날 때까지 라켓을 내려치고요. 네. 라켓으로 자기 무릎도 내려치고요. 네. 보통은 자기가 안 다치게 분노가 풀릴 정도까지만 치는데 네. 이 친구는 자기가 다쳐야지만 그 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복서에 피가 흐르는 것 같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쪽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마리나 마렌코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죠. 안나 쿠르니코바의 코치였습니다. 참고로 안나 쿠르니코바는 그랜드슬램 단식 2회 우승, 복식 2회 우승에 빛나는 러시아의 여자 선수인데요. 루블레프의 어머니는 이런 쿠르니코바의 경력을 인정받아 무려 조국에 대한 공로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루블레프는 어머니 쪽 재능을 함께 물려받은 것 같은데 어린 시절 루블레프의 경력은 어땠나요? 그죠. 아버지의 재능은 이제 라켓을 주먹으로 때리는. 네. 어머니 쪽 재능은 테니스. 네, 루블레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복싱을 안 하고 이제 테니스 친 거 보니까요. 테니스를 3살 때 시작을 했고요. 꼬맹이들처럼 이제 조코비치도 그랬다고 하는데 라켓에 껴안고 잤다고 합니다. 테니스가 너무 좋아서요.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테니스 처음 시작하셨을 때 라켓 처음 사면은 너무 좋잖아요. 저도 네, 이제 아내랑 맞아요. 같이 자는데 아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밑에 내려놨지. 저도 거의 껴안고 잔 사람 없었거든요. 네. 네, 루블레프는 당연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고요.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 중에 오렌지볼 대회라고 우리나라로 그 이소라 그 테니스 요즘 유튜브 하시는 코치님 네. 있잖아요. 네. 이게 전 세계 그 테니스 유망주들이 가장 권위 있는 데가 이 오렌지볼 대회거든요. 그 이소라 코치님이 오렌지볼 우승자 출신이세요. 그 이 오렌지볼을 루블레프도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랜드슬램 바로 아래 단계 A등급 대회가 이제 오렌지볼인데 우승을 했고 무려 12세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렌지볼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우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 홍성찬 선수가 우승을 했었고 방금 얘기해주신 여자 선수 중에는 요즘 유튜브 스타로 활약하고 있는 이소라 선수도 우승을 했었습니다. 루블레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는 주니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을 했고요. ITF 주니어 랭킹 1위를 달성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테니스 인물백과를 하면서 선수들을 소개할 때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 ATP 상위권 선수들은 주니어 때 세계 랭킹 1위 이거는 한 번씩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루블레프는 테니스를 러시아에서 배웠나요? 아닙니다. 보통의 러시아 선수들처럼 루블레프도 10대 시절 테니스 아카데미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메드베데프와 요즘 잘하고 있는 그 러시아 여자 선수죠. 마리아 안드리바가 있는 프랑스 칸에 있는 장르네 엘리트 테니스 센터. 이게 장르네가 코치 선수거든요. 그 선수인데 이제 막 그렇게 잘했던 그런 선수는 아닌데 이제 이 테니스 센터가 굉장히 유명해요. 잘 가르치기로. 네, 그래서 거기 소속되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루블레프가 장르네 아카데미 잠깐 갔다가 바르셀로나에 있는 포슬램 테니스 아카데미. 여기가 이제 포슬램이라는 게 숫자 4로 해서 포슬램인데 이제 그랜드슬램을 우승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망주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면 사이트 제가 들어가 봤는데 가면은 루블레프랑 하차노프 얼굴이 대문짝만 박혀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에서 배출한 최고의 스타라고 보시면 이거 약간 마치 막 약간 입시 학원에 네, 맞아. 서울대 누구 네. 그런 느낌. 연대 누구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작년에 가면은 거기 이제 메드베데프랑 안드리바 있고 막 그런 느낌이죠. 네. 포슬램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만난 친구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카렌 하차노프를 여기서 만납니다. 네. 하차노프랑 루블레프는 지금도 절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학원 출신이니까 네. 둘이 복식 대회도 자주 나가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하차노프는 루블레프의 복식 파트너인데요. 2018년 마이애미 오픈, 2019년 파리 마스터즈, 2021년 인디언 웰즈에서 복식으로 준우승을 했고요. 작년 마드리드 오픈에서는 복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제 생각엔 루블레프는 복식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요. 보통 단식으로 이 정도 랭킹을 가진 선수가 복식 대회를 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루블레프는 단식 경기를 할 때 성질 내면서 자책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복식을 할 때도 좀 성질 내면서 자책을 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시종 일관 싱글 벙글 웃으면서 복식 경기를 합니다.
루블레프는 2020년 도쿄 올림픽 혼합복식에서 파블류첸코바와 호흡을 맞추며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올해 열리는 파리올림픽에 혼복으로 출전할 거냐는 러시아 언론의 질문에 파블류첸코바와 나는 모두 단식 선수이기 때문에 단식에 집중하기 위해 혼복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루블레프는 주니어 시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6년까지 챌린저 투어를 다니며 랭킹 포인트를 모으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캉프레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개인 랭킹을 161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루블레프가 복식을 좋아한다는 건 좀 웃기지 않아요? 네. 그리고 복식하면은 그 라켓을 주먹으로 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웃으면서 화이팅하고 막 잘해보자. 뭐 물론 상대방에게 이제 승부욕을 보이는 경우는 왕왕 있지만 파트너에게 기분 나쁠 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는 그러니까 아까 부블릭 잠깐 말씀드렸는데 본래 인성은 좋다. 하지만 복서의 기질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네. 이제 루블레프 커리어 성적을 보시면 2016년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나뉩니다. 2017년 하렐 오픈 8강 우마그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랭킹 49위가 되는데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이 50위를 뚫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ATP 500이나 ATP 1000 대회에서 뭐 꼭 시드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편안하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100위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US 오픈에서 8강에 진출했지만 첫 번째 8강 진출이죠. 라파엘 나달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참고로 루블레프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바로 라파엘 나달이라고 하는데요. 주니어 시절이었던 2014년 마요르카의 길레르모 아카데미에서 나달과 함께 훈련하고 난 뒤부터 루블레프의 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찌됐든 21살의 루블레프에게는 첫 8강에서 우상이었던 나달에게 패배한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2017년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대회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이 대회에 루블레프는 결승전에서 정현에게 무릎을 꿇으며 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때 당시 영상을 다시 보시면 여전히 빵빵 치는 포핸드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에러가 조금 많아지면서 우승컵을 헌납했죠. 2018년 루블레프는 허리 부상으로 프랑스 오픈과 윈블던을 건너뛰었고요. US 오픈에서도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커리어 처음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랭킹이 115위까지 떨어졌고요. 이따가 지금 201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선수들이 ATP 투어에 나가게 되면은 챌린지는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꼭 나가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챌린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랭킹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조금이라도 포인트 모으기 위해서 나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15위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루블레프는 약간 근면 성실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니스를 내가 너무 좋아하고 많이 대회를 나가면서 뭐 포인트도 모으고 돈도 상금도 받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챌린지를 나가게 됩니다. 지금 랭킹 49위까지 했던 선수가 랭킹 조금 떨어졌다고 115위 했다고 챌린저 나가는 거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근데 웃긴 건 또 우승을 못합니다. 우승은 못하고 어쨌든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2019년에 다시 커리어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도미닉 팀, 로저 페더러, 치치파스 등을 이기면서 2019년에 이기면서 상위 랭커가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시작되자마자 우승컵을 쓸어 담는데 ATP 250 도하 오픈, ATP 250 아들레이드 오픈 이거 권순 선수가 우승한 그 대회죠. 네. 그다음에 호주 오픈에서 16강을 달성을 했고요. 기세를 몰아서 롤랑가로스 8강, US 오픈 8강 이게 전부 다 20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여기서 인간 상성 메드베데프를 맞이하게 되죠. US 오픈 8강 메드베데프와 루블레프는 엄청난 경기를 벌였는데요. 루블레프는 2개의 타이 브레이크를 패배하며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미 주니어 시절부터 쌓였던 전적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루블레프는 메드베데프에게 0승 5패, 세트 스코어 0대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루블레프랑 진짜 메드베데프 볼 때마다 짜증이 날 것 같은데 그럼 그 뒤로 한 번도 못 이겼나요? 그건 아니고요. 2021년 신시내티 오픈 4강에서 두 선수는 다시 만났는데 메드베데프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루블레프가 2대1로 승리하긴 했었습니다. 상대의 부상 이슈로 조금 쉽게 이겼다. 네네. 그러면은 제대로 붙어서 이긴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루블레프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뭐 어쨌든 2020년 나름 훌륭한 뭐 굉장히 훌륭한 대회죠. 아니, 시즌이었죠. 왜냐하면 그랜드슬램 세계 대회를 거의 8강까지 다 갔으니까. 그다음 랭킹 10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8강을 그랜드슬램 연속으로 8강 들어가면 어쨌든 세계에서 탑 8까지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탑 10 안에 진입한 거는 당연하고요. 그냥 8등이 되니까 또 좋은 점이 ATP 파이널 마지막에 하는 그 8등까지 하는 그거에 진출했는데 런던에서 경기를 그때 당시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8위 안에서도 약간 제일 낮은 8위입니다. 1등부터 8등까지가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 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별 예선을 4명씩 나눠서 했는데 아마 3패로 패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메드베데프가 결승전에서 조코비치에게 0대3 패배를 당했는데 루블레프는 그 뒤로도 우승컵을 계속 쓸어 담는데 ATP 500 로테르담 오픈 올해 이제 시너가 우승한 대회죠. 그거를 루블레프가 우승을 했고 그다음 마이애미 오픈 4강 그다음에 작년에 ATP 1000 몬테카를로 대회에서 나달을 잡으면서 결승 진출해서 윈블던 16강, 뭐 도쿄올림픽 우승, 웨스트앤 서던 오픈 결승 등등 랭킹 쭉쭉쭉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루블레프 랭킹이 세계 랭킹 5위 달성을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랜드슬램 8강에 몇 번 올랐나요? 2017 US 오픈, 2020 롤랑가로스 US 오픈, 2021 호주 오픈 총 4번입니다. 아직 6번이나 남았는데요. 2022년에는 루블레프의 전성기의 시작을 알리는 해입니다. 이미 2021년에 탑 10 선수를 여러 번 꺾으며 실력을 입증했으니까요. 2022년에는 롤랑가로스 8강에서 마린 칠리치에게 5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패배했고요. US 오픈에서 티아포에게 패배하며 8강 탈락했습니다. 루블레프를 꺾은 선수들의 이름을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랭킹의 선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가 4강 진출의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레딩님? 2022년 그죠? 무조건 4강 갔어야 됩니다. 마린 칠리치한테는 뭐 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뭐 그랜드슬램 우승도 해본 선수고 워낙 베테랑이고. 근데 이제 US 오픈에서 티아포에게 진 거는 좀 뼈아프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이때 아마 티아포가 미국에서 빅스타가 됩니다. 굉장한 스타가 돼요. US 오픈 워낙 뭐 미국 사람들이 즐겨보는 스포츠 이벤트이긴 하니까. 루블레프가 져가지고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팠는데 이때 당시에 마린 칠리치가 15번 시드였고요. 티아포가 무려 22번 시드였습니다. 이제 루블레프는 한 8번 시드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8번 시드가 22번 시드한테 지는 거 엄청나 없으시고 마찬가지로 15번한테 졌다는 거 없으신데 랭킹 낮은 선수가 이제 승리하는 경우 없으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아마 루블레프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산더르님.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블레프의 성질이 조금 죽었다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루블레프는 2023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라켓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내동댕이 치는 행동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복싱을 그만두든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상승합니다. 일단 첫 그랜드슬램인 호주 오픈에서 8강까지 가볍게 진출을 합니다. 하지만 조코비치를 만나 2시간 동안 겨우 7게임을 따며 탈락했지만 경기력은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이후 몬테카를로에서 홀거루네를 잡고 우승을 하며 250승을 달성하고요. 윈블던에서 다시 8강에 진출을 했지만 역시 또코비치를 만나 탈락합니다. 이후 US 오픈에서도 역시 8강에 진출했지만 또 나오죠. 메드베데프를 만나 패배고요. 네, 이때 기록을 세웠는데 첫 9개의 8강에서 모두 탈락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여기도 네, 파란 사나이랑 그렇게 8강에 진출하는 일 자체도 대단한 일인데 9개의 8강 진출이 모두 좌절됐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약간 7.8기도 아니고 9번 졌습니다. 네, 8.9기인데 또 졌어요. 네. 루블레프는 누구에게 졌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9번 연속으로 8강 간 연속까지는 아니죠. 최근 한 3-4년 동안 굉장히 좋은 선수로 8강에 9번이나 갔는데 계속 졌다. 첫 8강 2017년 US 오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달에게 졌지만 이때는 기분 좋은 패배였습니다. 왜냐면 어렵기 때문이죠. 2020년 롤랑가로스 8강 치치파스에게 졌습니다. 이때도 괜찮았어요. US 오픈 8강 메드베데프에게
절친이니까 가슴이 아팠겠죠. 21년 호주 오픈 8강 또 메드베데프 겠지고요. 22년 롤랑가로스 8강 마린 칠리치, US 오픈 8강 티아포, 23년 호주 오픈 8강 조코비치, 윈블던 8강 조코비치, US 오픈 8강 메드베데프, 이번에 8강 24년 호주 오픈 8강 역시 갔는데 야닉 시너에게 졌습니다. 되게 다양한 선수들한테 계속 졌네요. 계속 졌습니다. 네. 그럼 조코비치한테 2번, 메드베데프한테 3번 진 게 좀 약간 큰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메드베데프와 루블레프는 같은 국적이면서 절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태어난 메드베데프의 딸의 갓파더, 우리나라 말로 대부, 아버지 역할을 맡은 사람이 루블레프고요. 오. 어쨌든 이렇게 10번의 8강을 모두 패배한 비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올해 루블레프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네, 저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우승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냉정한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어쨌든 루블레프 인생의 그 걸림돌이랄까요? 메드베데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8강에서 3번이나 졌단 말이에요. 10번이 졌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너 되게 인성도 좋고 착한 애니까 내 딸에 내가 만약에 그 대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 가족, 내 딸을 위해서 노력해줘 이런 게 대부잖아요. 그런 거를 부탁할 수 있으실 것 같은지, 루블레프가 그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메드베데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근데 둘이 어느 정도의 진짜 절친인지 그 사이를 만약에 정말 절친이다 그러면 일단 그건 그거고 이거는 그런가요? 네, 공과사는 그렇죠. 공과사는 구분하죠. 내 인생의 걸림돌이지만 일은 내 커리어에서는 걸림돌이지만 인생에서는 아주 좋은 존재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루블레프를 약간 악마화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코트에서만 보면은 애가 좀 이상하잖아요. 막 피 흘릴 때까지 막 자기 주먹 내리치고 막 이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성이 굉장히 좋은 친구다. 아까 부블릭도 인정을 했지만 사실 메드베데프의 딸을 그렇게 해주긴 저는 어려울 거거든요. 약간 질투도 나잖아요. 메드베데프는 벌써 그랜드슬램 우승도 했었고 그다음 결승전도 여러 번 간 선수고 랭킹도 훨씬 높고 부와 명예를 내가 가질 수도 있었던. 약간 확실하니까 저 집이 내 것이었어야 돼. 저 우승 내 것이었어야 돼. 그 느낌이죠. 약간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면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는데 얼마 전에 ATP 유튜브에 루블레프에게 질문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수들이 루블레프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코너였는데요. 루블레프의 멍충미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인상 깊었던 질문은 테일러 프리츠가 했는데요. 경기 중에 내는 소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뭐였죠? 그 소리는 일부러 내는 것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혹시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다. 그 소리를 내면 공이 더 세게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뭐죠? 그 소리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루블레프가 이제 한번 힘줘서 이제 할 때 뿌이라고 얘기하죠. 뿌이. 뿌이.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또 마이크가 너무 클 수도 있으니까 뿌이, 뿌이. 약간 요런 스트로크 그런 느낌으로. 그거를 계속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이제 스트로크 중에서도 포핸드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그냥 넘겨줘야 될 공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잘 치면 그럴 땐 뿌이를 안 해요. 이거는 내가 공격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뿌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공격이다. 공격. 또 백핸드 할 때는 뿌이를 안 합니다. 포핸드 할 때만 뿌이를 해요. 네, 포핸드 할 때만. 진짜 귀엽네요. 뿌이. 뿌이. 루블레프 좀 취미도 특별한 게 있다고 하던데. 네, 일단 루블레프는 권투와 농구가 취미라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가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하고요. 너무 이해되죠? 네. 요즘은 권투를 좀 안 하나 보던데요. 농구팀은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바르셀로나에서 테니스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축구팀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루블레프 그거 있잖아요. 알고 계셨나요? 그 뮤직비디오 참여한 거? 원디렉션이라는 원디렉션 커버 밴드가 있어요. 원디렉션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밴드고 그 원디렉션을 따라하는 러시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해가지고 고개를 까딱거리는 모습 함께 보시죠. 썸머 애프터눈이라는 이거 영상 보면 깜짝 놀라시거든요. 노래는 이제 원디렉션 노래고요. 이제 그거를 그냥 뮤비만 참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노래를 부르나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죠. 어디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죠. 근데 노래 좋은데요?
아니, 노래는 원디렉션 노래입니다. 원디렉션 노래니까. 노래 너무 좋네. 왜 저기서 저러고 있죠? 그냥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엄청 역시 운동선수라서 크기가 크고 등치가 크네요. 근데 너무 걷는 모습이 어색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난 이게 너무 저기 선수 아닌가? 여기 왜 서 있냐고. 아니 지금 박자를 약간 흐느적거리는 게 좀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 근데 루블레프가 머리가 길고 뭔가 스타일이 좋아요. 네. 잘생겼죠? 네, 선글라스 끼고 나오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2017년 요때 루블레프가 저 긴 머리가 아니었어요. 네. 좀 이제 짧은 머리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잘 어울린 것 같더라고요. 루블레프가. 그 넥라인이 너무 깊지 않나. 그런 생각. 그때가 아마 17인가 18살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머리 너무 머리띠까지 하면은 뭔가 푸들 같고 멋있어. 네, 귀엽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이게 스틸마의 거리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보고 싶으신 분 또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제가 봤는데 이제 루블레프가 넥라인 이렇게 깊은 옷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루블레프 의류 브랜드도 있다고 하던데. 네, 루블레프 의류 브랜드 루블로. 네, 맞습니다. 루블로라고요. 원래 루블레프가 나이키 후원을 받는 선수였는데 2022년부터 자신의 개인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업적인 브랜드가 아니고요. 수익의 100%를 아동 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3,3원대로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루블로 이름도 귀엽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루블레프 좋아하다 보니까 루블로 이게 티셔츠를 사려고 루블로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하면은 루블이 이제 러시아의 화폐 단위예요. 네네네. 러시아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아직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루블로 들어가 보시면 이게 날개 모양의 그 루블레프 맞아요. 그 브랜드가 나와요. 약간, 삼각형 2개. 근데 그 티셔츠 굉장히 예쁘고요. 한번 사서 입어보실 만하지 않나. 제가 루블로를 검색하니까 이제 나온 그 기사 제목 중에 아니라 푸틴 가스값 루블로 내라. 약간 그렇지 그런 거 나온다니까. 네, 이런 게 나오네요. 오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루블레프는 참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뽐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시니까 루블레프가 그렇게 나쁜 선수만은 아닌 것 같죠? 그럼요. 기부도 하고 재미도 있고 저렇게 저런 약간 특이한 취미도 있고 그래서 좀 착한 선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10연속 8강 탈락이라는 아주 조금 아쉬운 기록을 갖고 있는데 언젠간 좀 승리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저희 더 테니스 인물백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